특히 이런 분들은 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인지장애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고혈압 또는 당뇨가 있는 사람. 아, 이게 네. 또 치매 인지장애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 뇌의 모세혈관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와 동반해서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뇌 조직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치매에 생길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잘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2배 내지 3배 정도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가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인지장애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다음은 뭘까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 네, 정말 우리나라도 우울증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영국에서 평균 연령 64세인 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우울 증상과 기억력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울 증상이 좀 많았던 분들이 기억력이 더 빠르게 저하되었다고 해요. 우울증이 있으면 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까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다 보면은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가성 치매라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그 연구 결과들에서 보면은 결국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지장애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다음은 뭘까요? 가족력이 있는 무시할 사람. 수 없죠. 주관적 인지장애와 경도 인지장애 모두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포이포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인지장애 발생 및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아니면 사실 요즘에 휴대전화 많이 쓰잖아요. 네,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면 머리가 좀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은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나태주 씨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가 오면 받아야죠, 바로. 그렇죠. 전화를 끊고 다시 동영상을 보는데 광고가 떠요. 근데 평소에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신발인데 특히 또 50% 세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제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발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그렇다면? 또 확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맞아요. 제가 운동화를 사고 싶어서 쇼핑몰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그 옆에 그 운동화에 어울리는 또 다른 또 운동복이 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운동복을 또 클릭해서 보고 있으면 그럼 또 운동복에 필요한 또 액세서리가 또 그 옆에 또 떠요. 그럼 그걸 또 클릭하다 보면은 운동화를 못 사고 딴 것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필요한 정보가 뇌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게 되고 또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남게 되는 정보가 굉장히 적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심각하다. 예, 또 스마트폰을 볼 때 문제는 저희가 밤늦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면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될 수 있는데요. 수면은 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 기억을 저장하고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기억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수면 부족은 이 과정에 방해하기 때문에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따라서 스마트폰은 특히 밤에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졌잖아요. 네. 개개인적으로. 근데 이 떨어진 기억력을 혹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일반적인 손바닥치기는 그 뇌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조금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네. 다 4번씩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시네요. 네. 이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에서 연습하시면은 아주 가벼운 운동이지만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다. 또 다음은 이제 쥐기 운동인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조금 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수 한번 치면서 네. 좀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도인지 장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기억력 저하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신 고성호 직회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킬 운동부! 자음 모음으로. 운동으로. 건망증 예방하자! 아니, 근데 수많은 운동 중에 자음 모음 운동 처음 들어보는데 뭐예요? 자음 모음 운동은요. 네. 수건을 들고 전신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단어를 쓰는 운동이에요. 수건을 이거 들고? 아주 간단합니다. 수건을 들고요. 네. 제가 일단은 제 네.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수건으로? 예. 근데 좀 어색하죠? 그건 뭐예요? 예? 선생님 이응을 자세가 너무 썼는데 어색한데. 이응을 썼는데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네. 우리 성민이가 또 오. 하체 힘도 좋고 그치, 그치. 이런 거 아, 제가요? 잘하잖아요. 국가대표죠. 예. 표현력 뭐 성민 일등 씨가 공신이지. 보여줄 거예요. 아니 근데 폼이 너무 좋다. 오! 저건가 보다. 그렇죠? 하체가 저렇게 구부러지면서. 하체가 이렇게. 수건은 뺑뺑하게 유지를 하면서 온몸으로 글씨를 쓰는 거죠. 오나미. 정답 오나미. 정답. 아니 근데 우리 성민 씨가 한 것처럼 이렇게 몸을 자극해서 네. 동시에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뭐요? 누나가 쓰는 그 단어를 말하지 말고 맞춰보는 맞추는 거. 거. 좋아요. 그 운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준비. 시작. 잠깐 뚝 소리 났는데요? 괜찮아요? 와우. 와우. 뭐게요? 두 글자죠? 네, 두 글자입니다. 나 알아. 정답 말씀하세요. 감사. 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감사. 네, 올해는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을 만나듯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어때요? 좀 머리가 좀 시원하게 맑아지는 느낌 나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몸으로 크게 운동을 하니까 뭔가 개운한 느낌도 나는데요. 자음 모음 운동으로 내 건강과 몸 건강 모두 지켜봅시다. 파이팅! 건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뇌에 많이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치매를 유발하는 이 나쁜 단백질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밀로이드 베타.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많이 쌓입니다. 사진 보시죠. 왼쪽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지 않은 정상 노인의 뇌, 오른쪽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인 치매 노인의 뇌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를 보이죠. 완전히 완벽히 차이 색깔이 나요. 완전 달라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인 건데요.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계속 축적된다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응집해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뇌가 딱딱해지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돼서 굳는다면 우리의 뇌도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작아지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 뇌, 오른쪽 사진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약 900g 이내로 엄청난 무게 차이를 보입니다.
뇌가 작아지고 굳는다는 건 결국은 뇌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면 신경세포의 손상과 또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은 저 나쁜 단백질을 그냥 좀 싹싹 닦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적에 이 교실 바닥을 이렇게 왁스칠로 광택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 막 거칠거칠하게 막 나무 결 있으면 이렇게 맞아, 닦으면 윤이 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전 기억이 없는데요. 예? 그런 거 진짜로? 안 했어요? 벽이 갑자기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혼자 30대야. 혼자 30대. 아직도 30대야? 아니 30대가 눈치를 봐야 돼요? 얼른 같이 40대에 모시라고요. 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도 이렇게 나무 바닥을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주는 왁스칠을 해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오. 야, 그러면 그게 혹시 치매를 일으키는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싹싹 닦아주나요?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 왁스와 같이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 바로 뇌 속 콜레스테롤입니다. 박사님, 그 콜레스테롤은 몸에 안 좋은 건데 나쁜 거잖아요. 근데 뇌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 꽉 막혀서 혈관 펑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너무 많아서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몸, 특히 뇌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요? 필요하다고요?